이번에도요, 정말 죄질 안 좋은 거 말씀드려볼게요. 범죄의 영화를 보면 조폭이나 양아치나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저희가 한번 분노를 해보는 이 사건은요, 조폭, 양아치보다도 더 요즘 시쳇말 찌질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낮에 한 남성이요,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는 노인에게 다가가는데요. 이 노인을 도와주기는커녕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구가 왜소해 보이는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나타납니다. 아마도 저기 있는 폐지를 좀 주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남성이 나타나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툭툭 건드려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언성을 높이는 남성이 이렇게 손수레를 밀치기까지 왜 합니다. 그래 진짜. 노인에게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던 남성은 저렇게 저 노인을 한 번 더 밀치기 시작하고요. 아예 손수레를 길거리로 밀어버립니다. 저 노인이요,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노인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채 몸 위에 올라가서 누르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안 말려요? 보다 못한 시민이 나타나서 아이고. 말렸죠. 네. 저 시민 덕분에 그나마 저 남성의 행동을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대체 김복주 의원님, 네. 저 느닷없이 나타난 남성은 대체 저 폐지를 줍는 어르신하고 뭐 아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그렇지 않은 걸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네. 이게 22일 날 진주 시내에서 발생했던 네. 사건이에요. 저 피해를 당한 그 폐지 줍는 분은 73세 세상에요. 노인이시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최초에 시비하는 이 영상은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네. 당신 내 책 왜 가져갔어? 내 어허. 물건 왜 가져갔어? 하고 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폐지 줍는 그 노인분께서 그런 사실 없다. 네. 이러는 과정에서 저렇게 네 옷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또 말리니까 밀치고 올라타서 때리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네. 경찰이 나중에 출동해서 현행범 체포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또 노인분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물론 뭐 적은 그 진단수는 아니지만 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아이고, 상해가 발생했다고 세상에요.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요. 50대 이 건장한 남성이에요, 저 사람은. 네. 그 사람이 73세 된 할머니, 네. 폐지 줍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저건 고의적으로 시비해가지고 저 사람을 폭행하고자 한 거거든요. 네. 저분 앞으로 그 폐지 줍는데 저분도 아마 이제 앞으로 트라우마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만 다가오면 무서울 거예요, 할머니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자기의 책을 가져갔냐면 다짜고짜 따지다가 저렇게 그 어르신을 폭행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로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책을 가져가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이 가져갔어요, 진짜로? 경찰 관계자는 노인이 이제 이 피고인의 범죄 피의자의 책을 가져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위해서 없는 사실을 들어서 시비를 걸었다는 게 지금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인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어떠한 잘못도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본인의 어떤 분노나 흥분이나 네. 이런 걸 참지 못해서 폭행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결정적인 근거가 올해만 하더라도 8번이나 이런 폭행의 문제로 재판에 지금 회부되어 있다는 하하. 상황이에요. 네. 올해라고 하면 지금 상반기도 안 지났죠. 1, 2, 3. 그렇죠. 3달 동안 8번을 남을 폭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폭행의 이유 없이 무작위로 무차별하게 묻지마 폭행의 상습적인 범행을 가진 습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혹시 다른 사건 이런 여죄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거는 죄질이 왜 이렇게 정말로 세상에 죄질이 이 행동 거지가 안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기가 혹시라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자기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면 정중하게 제 물건을 가져가신 것 같아요. 어르신 한번 제가 확인만 해볼게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남의 수레를 들었다 놨다 하고 밀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왜소한 어르신을 위에 올라타서 폭행을 해요. 그런데요, 당시에 얼마나 정말로 주변 분들도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목격자 분과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엎친 살고 왔다 칸 밀고 달고 이래 하니까 막 그건 때리려 해가지고 내가 살짝 하고 요새 감사났지. 무작정 너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돈 내놔라. 그래갖고 돈을 안 주면 뭐 폭행으로 이어지고 또 식당 같은 데도 몰래 가가지고 음식 달라 이래가지고 또 시비가 되고. 정말로 진짜 오늘 죄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진짜로. 이 사람 특수폭행죄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 왜 구속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면 동종 범죄 전력이 14범이나 돼요. 하하. 무번 가능성도 있고요. 네. 상습 적용도 가능하고요. 특수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이 둔기를 본인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려고 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상습적으로 다수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돈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식당을 가서 개난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생활 밀착형으로 동네에서는 동네 조폭이라고 불릴 만한 그 상습성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지금요. 김복준 예, 의원님 예. 저 상황 보면요. 예전에도 우리 뉴스파이트에서 그 얘기 그런 사건 다뤘습니다만 폐지 줍는 어르신을 정말 덩치가 네, 차이가 나는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해서 네.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게 네. 거제에서 발생. 그러네요. 맞아요. 네. 할머니가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 우리 사회적으로 엄청난.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사건하고 유사한데, 네.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요, 경찰에서도 우리 박성부 변호사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경찰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지역의 문제점 중에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 이른바 얘기하는 동네 주폭. 동네 주포가. 그 동네에 살면서 큰 죄는 저지르지도 않아요. 아하. 조그만 식당 같은 데 가서 그냥 행패 부리고 물건 네. 집어던지고 걸려봐야 경찰한테 뭐 직결 정도 넘어갈 정도 수준. 아. 이거를 아주 약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러고 다니는 그 말썽꾸러기들이 아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도 그 동네에서 그 이른바 얘기하는 동네 주폭 같아요. 아하. 예. 근데 이거를요 경찰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네. 자그만 사건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구속영장 신청해서 교도소 보내줘야 돼요. 아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못 고칩니다. 맞아요. 네. 정말로. 네. 전 폭행 전과가 14범인데 아마 그게 자잘한 폭행. 근데요. 이것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폭행이 자잘한 폭행이 그렇죠. 옳고 큰 폭행 어디 있습니까? 폭행은 다 나쁜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폭행을 14범, 폭행 전과가 14범이나 있는 사람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저런 사람의 일벌백계를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